我实在是撑不住了，你到底是怎么了？咱们上有老下有小，亏了钱不得了。这一台车几十万，10台车几百万，我这几十台车，兄弟们，我天天是吃不上饭，睡不着觉。你们想喷小米也行，等我们把这批货卖完再喷，行不行？ 샤오미는 여전히 인상적인 차량 인도 실적을 내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몇몇 소식통과 이를 인용한 중국 매체들의 수치에 따르면 2025년 9월과 10월에는 한 달에 약 4만 대를 넘겨 공장이 높은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장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 자동차 브랜드라면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을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고객은 인도 기간이 48주에서 60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고 몇몇 경쟁사는 샤오미 차량을 취소하고 다른 브랜드로 옮기겠다고 하면 예약금과 같은 금액인 5천 위안을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샤오미 고객 되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지어 충성팬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예정보다 일찍 잔금을 치르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는 취소하거나 반납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는 쪽을 택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생산의 리듬과 시장이 흡수하는 리듬 사이에 일정한 어긋남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SU7부터 샤오미는 자신들의 익숙한 공식이라 부를 만한 전략을 택했는데 높은 사양과 풍부한 장비를 넣고 판매가는 거의 마진에 붙여내며 동시에 제품을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방식이었다. 이 전략은 YU7에서도 반복되어 매체들이 언급한 가격은 35,000 미국 달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중국 시장의 모델 Y보다 약간 낮았고 여기에 우리는 그들의 구간에서 테슬라보다 더 잘한다는 식의 매우 자신 있는 홍보가 따라붙었다. 바로 이런 대비 방식에다 기술 브랜드가 자동차로 넘어온다는 효과까지 겹치면서 며칠 사이에 아주 강한 주목을 만들어냈고 여러 국제 매체와 중국의 자동차 채널들이 모두 이를 거론했다. 왜 이렇게 빨리 터졌을까? 첫째, 샤오미는 원래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에서 먼저 예약하면 일찍 써본다는 경험에 익숙한 충성 사용자 집단, 이른바 미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그대로 자동차로 옮겨왔다. 둘째, 당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알려진 대형 브랜드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을 내놓으면 소비자는 이 회사는 제품을 뒷받침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며 안심하게 된다. 셋째, 샤오미 경영진이 언론에 인용된 발언에서 인도 목표를 30만 대에서 35만 대로 계속 올려잡으면서 수요는 충분하고 이제는 생산만 늘리면 된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준 것도 한몫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모순이 생겼다. 주문이 너무 빨리 들어왔지만 샤오미의 생산 능력 확대는 베이징 부지 추가 매입과 2단계 공정 서두르기를 하고 있었다 해도 그것을 흡수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스마트폰에서는 몇 주 기다리는 게 보통이지만 수만 달러짜리 자산인 자동차에서는 1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기 쉽고 특히 시장에 매달 새로운 차나 새로운 할인 프로그램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2025년 7월 무렵 중국의 몇몇 자동차 매체가 주목한 소식이 있었다. 몇몇 현지 전기차 브랜드가 5천 위안 돌려주기 프로그램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샤오미의 YU7이나 SU7을 예약해둔 사람이 주문을 취소하고 자기들 차를 사겠다고 하면 샤오미에 냈던 예약금과 같은 금액을 대신 돌려주겠다는 말 그대로 고객을 되사가는 경쟁이었다. 이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통상적인 상업 경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이미 샤오미 차를 사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굳히지 않은 대기 고객층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음을 보여준다. 같은 시점에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샤오미 자동차 구매 계약서에 있다고 전해지는 한 조항을 다시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생산 배치나 판매 상황에 따라 통보가 가면 1회 안에 잔금을 내야 한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회사는 주문을 취소하고 예약금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조항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첫인상으로 예약해 두었고 실제 차량을 받으려면 아직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훨씬 일찍 큰 돈을 내라는 압박이 오면 부담을 느끼기 쉽다.
그런 부담이 생기는 순간 가장 안전한 선택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혹은 먼저 예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나서는 다른 브랜드로 옮기는 것이다. 반대로 로이터와 몇몇 해외 전기차 추적 사이트가 인용한 대기 목록은 48주에서 60주에 이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대기 기간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가격도 경쟁력 있는 다른 차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문을 계속 유지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린다. 주목할 점은 일부 매체 보도에서는 초기 열풍이 지난 뒤 SU7의 실제 예약이 꽤 줄어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고, 어떤 쪽에서는 취소분을 빼고 나면 실제 남은 예약이 7만 대 안팎이라는 말까지 전했다. 이 숫자들은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낸 데이터가 아니라 언론이 전한 수치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현실을 드러낸다.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졌거나 처음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일정 비율의 잠재 고객은 기꺼이 물러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주문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통 팬 커뮤니티는 한 브랜드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완충층이다. 이들은 기다려주고 가장 처음 나오는 버전을 써보고 심지어 회사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작은 결함 몇 개쯤은 눈 감아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도 아직 손해를 보고 있는데 팬들마저 차를 돌려보낸다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휴대전화와 다르다. 휴대전화가 오류를 내면은 펌웨어를 올리거나 기기를 교환하거나 되팔 수 있지만 자동차가 문제를 내면 안전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거나 센터에 입고해야 한다. 샤오미가 SU7 1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내비게이션과 안전 관련 업데이트를 뿌려야 했을 때 이것은 연결형 차량에서는 흔한 일이긴 했지만 새로 사려는 사람의 눈에는 이 차는 아직 다듬는 중이네 라는 의심을 남겼다. 아직 차량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심이 곧바로 그럼 나는 빠질래 라는 선택으로 바뀌기 쉽다. 둘째, 시간과 시장 가격의 격차 때문이다. 샤오미가 첫 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차 한 대당 약 500 미국 달러 정도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신이 초기에 주문을 넣고 반년을 기다리는 사이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사양의 새 모델을 내고 지금 바로 인도를 해준다면 처음에 느꼈던 샤오미의 쌍꺼풀은 매력이 줄어든다. 당신은 이미 기다리는 시간으로 너무 큰 값을 치른 셈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이 되면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도 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반납하거나 양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는 불만도 빠르게 퍼뜨린다. 미팬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집단이다. 그중 일부가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잔금 내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는 다른 회사로 옮겼더니 예약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올리면 그 이야기는 금방 퍼진다. 대기 목록이 긴 상황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발붙이기가 아주 쉽다. 그 결과 원래라면 주문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팬층이 오히려 가장 먼저 방향을 틀어버리는데 왜냐면 그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샤오미 오토가 맞닥뜨린 역설이다. 공장에 재고가 쌓이는 모습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 생산을 해놓았는데 출고가 안 되면 공장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병목이 물류의 마지막 단계인 인도센터에서 생겼다. 운영 구조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베이징 공장과 그 주변 부품 단지는 샤오미가 2025년에 땅과 라인을 확장해 놓은 만큼의 증산 속도에 맞춰 차를 계속 밀어낸다. 그 차들은 고객과 가까운 인도 배송센터로 배분되어 배송 일정을 기다린다. 고객이 일정을 지키면 바로 나간다. 그런데 고객이 날짜를 미루거나 생각보다 일찍 잔금을 내라는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미 예약금을 돌려준다는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면 그 차는 그 센터에 남는다. 이게 한두 대에서 끝나면은 문제가 아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결제 조건이 빡빡해지고 경쟁사가 고객을 끌어가면서 동시에 마음이 바뀐 고객 비율이 올라가면 인도센터마다 차량이 밀리게 된다. 아직 우리는 이만큼 생산할 수 있다를 보여주려고 생산량을 강하게 올리는 단계에 있는 회사에게 이런 최종 구간 재고는 특히 의미가 크다. 시장이 생산 라인이 뿜어내는 속도만큼 빨리 삼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재고는 보관보험 인도 전 점검 같은 운영비를 늘리고 베이징 두 번째 공장을 늘리느라 돈을 쓰고 있는 샤오미의 자금 회전도 늦춘다.
이미지 측면에서도 인도센터에 차는 많은데 실제 찾아가는 고객이 드문 모습은 기술적으로는 새 고객을 기다리는 차량일 뿐이라 해도 사람들에게는 반품된 차가 많은가 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 인상이 중요하다. 다음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유통 파트너들이 회사와 협상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샤오미 오토의 첫 2년짜리 그림은 비교적 분명했다. 제품으로 한번 크게 화제를 만들고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끌어올리고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키운다. 그런데 2025년 중반에 벌어진 일들은 하나의 빈틈을 드러냈다. 생산 능력은 올라가는데 마지막 소비 단계가 그 리듬을 못 따라가면 전체 체인이 어쩔 수 없이 느려진다는 점이다. 먼저 현금 흐름에 영향이 간다. 예정보다 일찍 잔금을 내달라는 조항은 분명 샤오미가 차를 너무 많이 자신이 떠안지 않고도 라인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일부 고객이 아예 빠져나가면 계획했던 속도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된다. 토지와 공장에 계속 투자하면서 한 해 35만 대 목표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다음은 시장에 내보내는 신호가 흐려진다. 경쟁이 극심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샤오미 고객이 오래 기다리다 취소했다더라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다른 회사들이 그걸 바로 영업 소재로 바꿔버린다. 다른 회사들이 대놓고 샤오미에서 옮겨오면 5천 위안 돌려준다고 한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저쪽은 지금 처리 못하고 있으니 우리로 오라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샤오미가 인도 시간을 빨리 줄이지 못하면 매출을 예쁘게 만들어줄 고가 고객층부터 경쟁사로 새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브랜드로서의 신뢰도에도 충격이 간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하듯 차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이 시장에 들어왔다. 빠른 출시 주기, 끊임없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약속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때 인도하는 능력, 유지보수 체계, 장기적인 안정감까지 포함된다. 일정이 밀리거나 날짜가 바뀌거나 예상보다 이른 결제를 요구하는 순간 사용자들은 샤오미 오토의 운영 시스템은 아직 스마트폰 부문처럼 매끄럽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만약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인도는 느리고 고객은 마음을 바꾸고 인도 거점에는 차가 불어나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샤오미는 아래 방향들 가운데 하나 혹은 조화를 택해야 한다. 1. 예약금과 결제의 유연성을 높여 고객을 붙잡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양을 바꿔도 되게 하거나 인도 일정을 다음 해로 미뤄도 예약금을 잃지 않게 하는 식으로 리스크의 일부를 회사 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상보다 일찍 잔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하는 고객 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플랫폼이지만 선택지를 줄여 대량으로 찍기 쉬운 그리고 한두 달 안에 넘겨줄 수 있는 빠른 인도 버전을 내는 것이다. 목적은 오래 못 기다리는 고객을 미리 흡수해서 인도센터에 걸리는 압력을 낮추는 데 있다. 3베이징 공장 확장이 끝났고 이제 인도 기간이 짧아진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둔 새 생산 역량 홍보를 거는 것이다. 국제 매체들이 샤오미가 2025년 중반은 되어야 증설이 끝난다고 분명히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여유가 없다라는 인식을 지우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4분기 단위로 생산 속도를 낮추는 것을 받아들이는 길도 있다. 성장 구간에서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선택이지만 마지막 단계가 막혀 있다면 몇 달 리듬을 늦춰서 물량을 비워내는 편이 재무 측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샤오미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같다. 주문 생산 인도 사용이라는 사슬을 다시 매끄러운 상태로 돌려놓아서 기사에 나오는 인상적인 인도 숫자가 실제 고객이 차를 받아가는 마지막 장면과 더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은 제품의 본질적인 완성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SU7과 YU7은 여전히 장비가 좋고 신뢰가 현대적이고 연결 기능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공장 매출 자체도 우상향하고 있다. 정작 건드려진 것은 기대와 실행 사이의 속도감이다. 기술 브랜드가 자동차로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제품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는 긴 공급망, 묶여있는 인도 일정, 그리고 매달 새 경쟁 차종이 나오는 시장의 산업이다. 여기에서는 48에서 60주를 기다려야 하는 공백만 생겨도 고객은 다른 곳을 본다.
좀 빠른 결제를 요구하는 정도로 보이는 조항 하나만 있어도 고객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사가 예약금을 대신 돌려주는 캠페인을 한 번만 걸어도 인도 거점에는 차가 쌓인다. 이 글에서 여러 수치와 계약 조항, 현장 반응을 언론 보도와 시장 관찰에서 가져왔다고 분명히 해두는 것은 분석적인 톤을 지키면서도 공개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이런 분석, 빅테크가 자동차로 들어올 때 쓰는 경쟁 전략,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 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길 바란다.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그래야 새로 올라오는 편을 놓치지 않고 우리도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